사내 연애. 사내 의사를 만나고 싶으면 병원에 입원을 그 안에 사내에서도 막 양다리 걸쳐가지고 스테이션에서 막 돌던 되게 에피소드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얘기하면 약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가산문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권영우입니다.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종일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의사들은 주로 누구와 결혼을 하는지 이제 저 어떤 직종과 많이 결혼을 하시나요, 의사분들? 제일 많은 건 역시 사내 연애. 사내 의사분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저희 와이프도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 만나셨어요? 저 학생 때 만나가지고. 근데 그 케이스가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고등학교처럼 한 반에다가 그렇죠. 100명씩 모아놓고서는 6년 동안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눈 맞는 사람도 많고. 네. 100명 있으면 한 20명 정도가 커플인 것 같기도 하고. 20명, 40명. 학생 때랑 인턴 때랑 레지 때랑 어느 때가 더 연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 때 학생 아닐까요? 때가 더 많아요. 시간이 네.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 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턴 때 조금 하고 레지던트 때는 거의 5년차 아니면 잘 나가서 맞아요. 한 네. 시간이 없는. 네. 생존 먼저기 때문에 그쵸. 그때는 학과를 많이 만나나요? 아니면 같은 과 내부에서 많이 만나나요? 같은 건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 일을 네, 같은 과에는 할 수가 없고. 회사에서 2명 있는 팀인데 그 둘이 연애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친해지기가 어렵죠. 어렵죠. 네. 네.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너무 우리 개인적인 경험이다. 같은 직종이랑 만나는 경우가 많으면 그거의 장단점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자질구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 설명할 필요 없고 문제가 되는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슨 상황인지 바로 서로 이해가 가는 게 그게 제일 간편하지 장점 아닐까요? 네. 이해하기 좀 수월하다.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당직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 사실 뭐 더 뒤에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조금 다른 직종에서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라이프 사이클 같은 거.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는데 당직서는 의사분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일상이 거의 뭐 한 3분의 1은 병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단점은 한점 너무 잘한다는 그게 단점이죠. 네. 와이프도 이제 서전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막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수술이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와이프는 출혈량이 수술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나는 산부인과 파트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피가 너무 많이 나서 힘들었다 그랬더니 뭐 수혈 몇 팩 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머뭇머뭇 거렸는데 와이프 입장에서 이제 그거 뭐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치부해버려가지고 조금 기분이 나빴다. 병원 내에서 다른 직종이랑 연애하시는 분들 혹은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죠. 많죠. 네네. 이 숫자가 비율이 큰 게 이제 간호 부서니까 결혼하는 경우도 많죠. 네. 상대적으로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네. 만나서 뭐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시간을 보내는 시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회진 돌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오더 내린 것들 이렇게 확인할 때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좀 비밀 연애하는 게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굳이 뭐 숨길 그럴 것까지는 않나요?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숨기지 않아도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막 남의 일에 관심 갖기에 바쁘기도 하고. 본인들은 숨긴다고 하는데 티가 너무 많이 나. A랑 B가 연애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결혼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A랑 C가 결혼 발표를 하더라고. 이런 경우는 흔하게 있죠. 소개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로 많이 소개받는 직종이 있나요? 소개팅을 해봤어요. 사실 진짜 레지던트만 돼도 사실 어디 나가가지고 약속 잡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팅, 소개팅 이런 거는 진짜 대학교 때나. 그쵸. 네. 보통 의사분들은 결혼을 많이 일찍 하시거나 네. 아니면 하시면 많이 늦게 이렇게 많이 하시나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턴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은 뭐 레지던트 들어가기 전에 한다거나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뭐 다 자리 잡고 펠로우 하고 뭐
이제 직장 잡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졸업할 때 음. 결혼하는 커플이 꽤 있었어요. 맞아. 네네. 그리고 나서는 한참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과시시를 다 피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헤어지면 계속 얼굴을 보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학년 때 같은 동기 안에서 사귀었는데 보통 이제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근데 또 심지어 그 사람이 둘이 되게 친했어. 남자끼리. 한 여자분을 두고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사랑을 이렇게 구애했던 그런 게 떠오르네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좀 더 염두에 두는 게 있나요? 그리고 그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약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왜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공부 뭐 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런 일에 되게 많이 시달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과 많이 만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예를 들면 뭐 예체능 쪽에 있으신 분들, 뭐 음악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미술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걸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연예인이랑 결혼하는 특정 직종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의사들이 그런 연예인을 많이 만나거나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그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직업이 그 사람들이 만나는데 전혀 영향을 못 미쳤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특정 과가 결혼을 잘한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백업 파트라고 하죠.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마취과 이런 어떤 이 백업 파트들이 결혼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거는 네. 맞아요. 네. 생활이 조금 안정돼 있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그렇죠. 조금 시간적 있어요. 여유도 좀 있고 스트레스도 뭐 평균적으로 좀 덜할 거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을 챙길 여유가 좀 더 있지 않는 게 아닌가. 그리고 느낌상 약간 의사들끼리 병원에 있으면은 좀 탁과 선생님들하고는 약간 뭔가 협업보다는 이렇게 부딪힐 일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조력해주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진단검사라든지 아니면 영상의학과라든지 이러면은 조금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이런 관계가 좀 형성이 돼요. 싸우기보다는 그쵸. 좀 그래도 같이 일을 도움을 하는 받고. 네. 감정이 나빠서 상할 일이 별로 없는. 뭐 수술이 이제 겹치는 과들은 일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 선생님들이랑도 뭐 교류가 많은 편인가요? 별로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하면서 부딪히지 않고서는 사실 얼굴 볼 일도 없다. 네. 그래도 그 맛집과는 뭐 이렇게 뭐 같이 컨설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약간 백업 파트들은 여러 방면의 그쵸. 이 전문 과목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그냥 마주치는 훨씬 폭이 많죠. 넓은 거죠. 예. 그래서 결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건가? 연락이 잘 안 되시잖아요. 뭐 수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다투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직업적인 것보다는 제 성격이 원래 핸드폰을 잘 안 보는 성격이라 싸운 적은 많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걸 핑계 대신 적이 있나요? 핑계도 좀 됐죠. 저는 그냥 그래서 거의 하루 한 360을 계속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거의 매일 아예 그 개인 사생활 다 없애고 어차피 공부 아니면은 뭐 어차피 도서관에서 사니까. 그쵸. 예. CC셨으면 인터넷에도 같은 병원에서 계속 하셨겠네요. 근데 그 진짜 다행스러운 게 저는 그게 살짝 달라가지고 병원 분원이 달라가지고 좀 다른 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면 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네, 영향을 네, 네, 네. 의사를 만나고 싶으면 어떤 경로를 추천하는지. 병원에 입원을 의사 환자 관계의 이 윤리 강령이 좀 맞아. 엄격해서 그쵸. 입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입원을 좀 병원에 취직을 하는 거 여러 가지 직종이 있으니까요. 뭐 재무팀, 뭐 이 그 재고 구매팀 생각보다 일반적인 어떤 그냥 그 소기업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직종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적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병원에도 일반 기업처럼 굉장히 많이 있다. 네. 근데 의사분들 실제로 그분이랑 많이 마주칠 일이 있나요? 그러고 보니 또 그렇기도 하네요. 그 진짜 되게 에피소드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얘기하면 해가지고 그 안에 사내에서도 막 양다리 걸쳐가지고 스테이션에서 막 돌던 그러면 그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뭐 이게
근데 또 다들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거기가 엄청 네, 작은 게 네, 아니니까. 네. 본체 만체 하면서 남은 6년 잘 살더라고요. 오늘은 의사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재미삼아. 재미삼아. 네, 모든 게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의사분들 생활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시 좀 더 구체적인 컨텐츠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